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길게만 보였던 2020년 시즌 어느덧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말 38라운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울산과 포항처럼 기분 좋은 수확을 한 팀은 마지막 경기를 즐길 수 있겠지만 아랫물에 있는 세 팀은 마지막까지 피말리는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칠 수 없는 38라운드 볼만찬이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널 B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22일 오후 3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성남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네, 이미 강등이 확정된 12위 성남, 지난 라운드를 통해 잔류를 확정한 대구. 이번 최종전 6경기 중에 타이틀이 걸리지 않은 거의 유일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잘 뜯어보면 이 경기도 놓칠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80년대생 감독 대행의 지략 대결 볼만할 것 같습니다. 홈팀 성남의 정경호 대행은 지난 8월 24일, 그리고 대구의 최원건 대행은 열흘 차인 8월 14일에 각각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두 대행은 나이도 한 살 차이. 정대행이 80, 네. 최영건 대행이 81.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와 코치로 거의 비슷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9월 7일 대구 홈에서 첫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최영건 대행이 부임 3경기 만에 이날 첫 승을 따냈고, 정경호 대행은 깜짝 2연승 뒤 대구 상대로 첫 패배를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은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두 감독 모두. 정경호 대행은 강등이 확정된 이유지만 남은 두 경기를 어떻게 붙잡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지난 라운드 서울전에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지난 경기를 돌아보면 파이팅 있게 해줄 선수가 그대로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새로운 선수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최원건 대행은 쉴 선수 쉬게 해주고 싶다. 그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징야는 뭐 엄살인지 진짜 지쳤는지 쉬고 싶다고 꾸준히 어필을 한다는데 쉬게 해줄지가 궁금해집니다. 잔류를 확정한 팀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상성인데요. 대구는 성남의 천적입니다. 맞아요. 네,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꽤 오랜 기간 이기지 못했는데 마지막 대구전 승리는 2012년 7월 29일, 와. 홈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건 2011년 8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이 넘었네요. 네, 최근 몇 년간 기록을 보면요, 대구의 외인 선수들이죠. 대안부터 에드가, 세징야, 그리고 최근 2경기 연속 제카까지 이들에게 골문을 열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남은 최근 6경기에서 6골, 미친 폼을 보인 세징야를 아끼길 바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탄천입니다. 성남은 홈에서 최종전을 치른 뒤 2부 리그로 내려갑니다. 유종엠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 들어서 올해가 가장 힘든 시즌이었잖아요. 그렇죠. 대구 역시 아름다운 마무리를 꿈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키플레이어인데요. 부담 없는 경기인 만큼 공격적인 축구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뮬리치와 제카로 하겠습니다. 뮬리치는 올 시즌 8골, 제카는 올 시즌 7골 7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제카는 또 이적설로 시끌시끌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성남 승으로 하겠습니다. 2부로 가기 전에 유종의 미를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제 이 예측을 믿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성상 대구가 우위지만 성남이 마지막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 FC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은 잔류의 마지노선인 9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승점 43점. 하지만 지난 성남전 충격패로 승점 41점에 12 수원에 승점 2점 차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41골로 지금 다득점까지 수원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승부로 9위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지금 서울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자력으로 잔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서울의 상황 썩 좋지가 않습니다. 성남전에서 성남 팬들이 지금 버스를 가로막고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서울 기록 보니까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네. 3백으로 변화를 줬던 최근 3경기에서 수비가 안정을 찾으면서 단 2실점밖에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나마 2번의 무승부를 챙겼거든요. 문제는 공격입니다. 3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시즌 내내 서울을 답답하게 했던 결정력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지난 3경기 기대 득점이 3.43, 그러니까 최소 3골 이상을 넣었어야 하는데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한 거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0.29, 바로 이 기록 윗순위가 제주거든요. 0.71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결정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시즌 전체를 봐도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0.74로 12개 구단 중에 최하입니다. 서울이. 네.
현재 지금 나상호, 일류첸코, 강성진, 조영욱이 번갈아 3톱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같이 득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에이스 역할을 하는 주장 나상호의 부진은 심각할 정도인데 지난 7월 30일 포항전 이후 3개월 넘게 득점이 없습니다. 앞선에서 얼마나 해주느냐가 이날 또 한 번 서울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서울은 이날 주전이자 국대 오른쪽 윙백인 윤종규가 누적경으로 뛸 수 없는데 대체 자원으로 유력한 김진혁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오른쪽 측면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잔류를 확정지은 수원FC는 지난 수원 더비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죠. 이례적으로 김도균 감독이 프로이시까지 거론할 정도로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는데 당시 비주전 선수들을 대거 내세웠거든요. 이날은 마지막 경기이자 홈 경기인 만큼 주전들을 대거 내세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FC는 지난 7월 10일이었죠. 서울을 상대로 4대3 대역전승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창단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서울을 상대로 징크스를 끊었던 곳이 바로 수원 종합운동장이거든요. 그 기운을 이어가고 싶은 눈치입니다. 서울에서는 수원FC를 상대로 무려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나상호를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나상호가 지난 경기 후에 팬들 앞에서 죽을 각오로 뛰겠다라는 약속까지 했거든요. 부활할 수 있을지 보고 싶고요. 수원FC에서는 이승우 득점한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지만 홈에서만 무려 11골을 넣은 홈승우의 힘이 마지막까지 발휘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 승리하겠습니다. 절박함이라는 힘이 서울 쪽에 쏠릴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 예상하는데요.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서울과 수원 모두 무승부의 결과를 예상해 봅니다. 자, 세 번째 경기 같은 시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김천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네, 최종전에 펼쳐지는 순위 싸움이지만 경우의 수는 단순합니다. 경기 앞두고 승점이 10인 수원이 41점, 네. 11인 김천이 38점, 3점 차입니다. 김천의 경우 승리해야 41점 동률이 되고요. 그래야 다득점을 살필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다득점은 김천이 44골, 수원이 41골입니다. 김천이 많기 때문에 스코어가 1대0이 됐든 10대0이 됐든 이긴다면 12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게 되고요. 수원은 비겨도 10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수원이 바라는 건 당연히 10위 수성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김천 원정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이 비기거나 지고 수원이 승리할 경우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남아있기 때문에 네. 수원 입장에서는 10위 이상의 성적을 노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네.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김천은 최근에 무가 많습니다. 4연무, 신병 효과를 통해서 경기 스피드, 투쟁심, 안정감이 연패를 하던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최근 대구 상대로 비기기 전까지 최근 3경기에선 선제골 내주고 동점골 넣어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따라잡는 힘까지 어느 정도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3경기에선 득점 시간대를 보면 후반 11분, 후반 17분, 후반 15분. 예,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겁니다. 후반 초반에 변화를 한 차례 준 다음에 결정을 짓는 패턴이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수원은 패턴이라고 또 해야 될 수 있고 공식이라고 할 만한 게 있죠. 선제골 이꼬르 승리 공식인데요. 올 시즌 수원이 선제골 넣은 경기가 10경기, 지금까지 총 10승 중 9승을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 따냈습니다. 선제골 넣고 역전당한 건 전북전이 유일합니다. 선제골을 확실히 지키는 힘이 있다는 건데 김천전만 돌아봐도 지난 4월 선제골 내준 김천전에선 1대1 무승부를 거뒀고요. 5월 맞대결에선 선제골을 넣고 2대1로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수원이 후반 중반 시간대를 조심해야 된다면 김천은 선제골을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켜볼 맞대결은 오영규와 박지수로 하겠습니다. 오영규는 8월 이후 13경기에 출전해서 4경기 뺀 9경기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최근 원정 6경기에서 5골을 넣을 정도로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김천은 지난해까지 오영규가 머물던 팀이었죠. 전역 후 김천 상대로는 아직 골이 없거든요. 네, 서로 잘 아는 김태환 감독의 팀을 상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직 짬이 안 빠졌군요. 네, 여기다가 물 오른 오영규를 경험 많은 박지수가 얼마나 잘 막아설 수 있을지. 최근에 벌어진 리버풀과 맨시티전에 반다이크와 혼란의 맞대결 정도의 중요성을 지녔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박지수 중심의 김천 수비진이 오영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수원이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키플레이어는 이 선수 한 명을 꼽고 싶습니다. 권창훈입니다. 얄궂습니다. 수원이 낳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죠. 그렇죠. 어떻게 한 팀은 이제 상처를 받는 그런 경기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권창훈 올 시즌 정말 지독히도 골운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33경기에서 총 48개의 슛을 쏘고도
시즌 마수거리 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대에서는 넣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끝까지 그래도 믿는 눈치인데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지, 수원에 아픔을 줄지 아니면 김천에 선물을 줄지 그건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수원은 미드필더 정승원이 누적 경고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이종성과 정승원 더블 볼란치 중심의 4-4-2 가장 최근에 이제 좋은 성적을 냈던 전술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병근 감독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경기에 부상으로 빠진 윙어죠. 전진우 마나부는 이 경기도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김천은 기존 부상자인 지현학, 한찬희, 문경건, 김윤성 정도가 아웃된 상태고요. 골키퍼 김정우는 손부상을 입었지만 뛸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합니다. 예측해보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수원 선제골, 김천 동점골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저도 같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양 팀의 팽팽한 기운이 끝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널 A로 가보겠습니다. 23일 오후 3시 울산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제주전입니다. 울산은 지난 강원전 승리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17년 만에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강원전에서 세레머니를 하긴 했지만 당시는 춘천이었잖아요. 네. 때문에 홈에서 펼쳐진 이번 제주와의 마지막 경기는 축제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축제가 패배로 끝나면 허무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총력전으로 나설 공산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는 그간 4호 징계로 빠졌던 미드필더 아마노준 그리고 지난 강원전에서 누적 경고로 제외된 센터백 정승현까지 돌아오는 만큼 최상의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의 전력에 동기부여까지 충만하고 여기에 또 울산이 올 시즌 홈에서 12승 4무 2패 단 2패밖에 없을 정도로 강했던 데다가 제주를 상대로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7승 3무 2019년 이후 단 한 채로도 지지 않았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제주는 막판 최악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기대했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물 건너 갔습니다. 제주는 공수에 걸쳐서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8월 14일 포항전 이후 11경기째 클린시트 없이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19골이나 내줬거든요. 그나마 공격에서 14골을 넣기는 했지만 올 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밸런스나 남기일 감독 특유의 끈적한 축구가 사라진 모습인데요. 제주는 설상가상으로 폭백에서 유일한 전문 수비수로 활약하는 김호규마저 누적 경고로 출전할 수 없어 수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지솔이나 김봉수가 그 자리를 메울 공산이 큽니다. 네. 제주는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지만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 주민규 득점왕 2연패 만들기. 만약에 주민규가 득점왕 2연패에 성공할 경우 K리그 역사상 첫 토종 선수 득점왕 2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거든요. 현재 주민규는 17골로 2위 조규성의 2골 앞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한다면 쐐기를 박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주민규 득점에 제주는 초점을 맞춘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에서는 김호규까지 빠지면서 제주가 높이의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쪼커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틴 아담이 후반기 입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자릿수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9골입니다. 때문에 아담을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요. 제주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주민규가 키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분위기 흐름 모든 면에서 울산의 승리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우승 후에 큰 동기부여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째 경기 같은 시각 스틸라드에서 펼쳐지는 포항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부터 보겠습니다. 포항이 올 시즌 강원 상대로 2승 1무,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을 정도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최근 홈구장 스틸라드에선 3연승 중인데요. 2017년 5월 이후 홈에서 6승 3무, 9경기째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강원 상대로 자신이 있다는 건데 최근 좋지 않은 흐름에선 강원을 잡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포항은 파이널 라운드 들어서 패패 무무,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미리 벌려놓은 승점 덕에 3위 아챔 티켓을 사실상 확정지었지만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닐 겁니다. 그건 강원도 마찬가지죠. 최용수 감독은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4위 이상을 한번 노려보겠다. 그 말은 아시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각오였는데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제주 꺾은 뒤 최근 3경기에서 무패패, 3경기에서 한 골 넣는 빈공으로 인해서 승점을 충분히 쌓지 못했습니다. 5위 제주와 승점 동률인데요. 이날 결과에 따라서 6위로 마감할지 아니면 5위로 끝낼지가 결정이 납니다. 5위는 이제 강원의 마지막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항의 유일한 목표는 이제 파이널 첫 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은 그랜트가 이제 부상 중이라 하창래 파트너를 누구로 할지, 지난 인천전처럼 박승욱으로 할지 아니면 뭐 박찬용이나 이광준으로 할지 그런 고민이 남아 있고요. 지난 경기에 빠진 신광훈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라이트백,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선수는 완델손입니다. 자연스레 키플레이어로 넘어가면 최근에 완델손을 팀 여건상 레프트백으로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선 후반 조커 공격수, 그것도 왼쪽에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했더니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김기동 감독을 향해서 저는 공격수라고 말하는 듯한 움직임과 좋은 결정력이었습니다. 완델손은 올해 포항으로 돌아와서 지난 6월이었죠. 강원전에서 K리그 복귀골, 그때 아마 득점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빠른 역습에서 상대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득점한 기억이 있습니다. 허용준, 임상엽, 김승대, 포항이 내세우는 공격 트리오가 최근에 합작하는 골수가 부쩍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완델손 카드는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강원의 경우 윤스 최용수 감독 성향상 최종전이라고 해도 큰 폭의 변화는 쉬 예상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중앙 미드필더 김동현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난 울산전에서는 서민우, 황민기, 그 전에 서민우, 케빈이었습니다. 중원 구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 키플레이어론 의미상으로는 고무열의 모처럼만의 스틸리아드 방문에 의미를 두고 싶지만 출전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스 김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12골 13도움, 공격 포인트 25개를 기록 중인데요. 공격 포인트 1개만 더 쌓으면 스프릿 라운드 도입 이후 국내 선수 중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씁니다. 현재는 2013년 김신욱, 2015년 염기훈과 동률입니다. 예측해보죠. 무승부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포항 승리하겠습니다. 포항 홈에서 강원에 강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인천전입니다. 전북 결국 시즌을 2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잠시. 전북 앞에는 FA컵 결승전이 놓여 있습니다. 당장 27일과 30일 홈앤드 어웨이로 서울과 두 경기를 치르는데요. 때문에 전북 입장에선 이번 경기가 시즌 최종전이지만 FA컵을 위한 준비 단계로 치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상식 감독도 연속성을 갖고 한다는 생각이고요. 부상자들이 지금 이전까지 제법 있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결국 이번 경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던 김진수, 맹성웅, 한교원의 상태를 더 끌어올릴 예정이고요. 징계로 한동안 뛰지 못했던 홍정호의 경기 체력도 올려야 합니다. 제주전에서 부상으로 결정했던 백승호와 송범근은 아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출전하기보다는 FA컵 출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문환 선수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네. 선수단 컨디션 회복이 중요하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 그것도 홈 경기에서 패할 경우 이 FA컵까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승부도 놓칠 수 없는 전북입니다. 다행히 현대가 더비 패배 이후 전북은 다시 연승을 챙기면서 흐름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강인한 정신력으로 올린 만큼 마지막 홈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북 올 시즌 홈에서 보존을 했잖아요. 팬들 앞에서 마지막 승리를 안기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인천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울산에 패할 때만 하더라도 이거 전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 대진이 재밌는 게 전북의 FA컵 우승을 누구보다 바라는 팀이 누구냐? 바로 인천입니다. 아침 가야 되니까. 네, 인천이 산술적으로 3위 역전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6골 차라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4위를 확정지은 현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가기 위해서는 전북이 FA컵 우승을 차지해야 합니다. 전북이 FA컵 우승 자격으로 직행을 하게 되면 리그 후순위 팀의 기회가 오고 인천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 입장에서 이번 경기에 기를 쓰고 전북을 잡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인천은 머리 부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강민수 정도를 제외하면 선수단에 이렇다 할 부상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성환 감독이 베스트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지 아니면 그간 경기에 나서지 않은 선수들에게 마지막 경기에서 기회를 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인천 역시 줄곧 좋은 시즌을 보냈잖아요. 올 시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마음도 내부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네. 올 시즌 3번의 맞대결 결과는 1승 1무 1패로 팽팽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맞대결에서는 인천이 3대1로 승리하면서 2018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승리를 챙기면서 전북 징크스를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전주성에서는 2015년 8월 이후 7년 넘게 승리가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북에서는 득점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조규성을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조규성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도 좀 마무리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날은 어떨지 지켜볼 거고요. 인천에서는 중앙 공격수로 좋은 모습 보이는 김보섭, 전북 수비의 약점이 뒷공간이라는 점을 보면 김보섭의 플레이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전북 승리. 흐름이나 상황 면에서 집중력이 아무래도 전북 쪽이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전북 승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홈이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2022년 H컵 남녀 성인부 전국 예선이 지난 주말 전주와 부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화창했던 지난 주말 전주와 부산을 각각 다녀왔는데 뜨거운 열기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먼저 전주 예선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 풋살파크 전주 완산점에서 열린 전주 예선 15일에는 슛4 건강자산 삼성생명 H컵 2022 게토레이 남성부가 펼쳐졌습니다. 총 20개 팀이 참가해 대전 아추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했는데요. 결승에선 같은 대전 연고팀인 대전 올킬 FS를 5대1로 꺾고 우승 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준우승팀 대전 올킬과 3위팀 뉴클리어 A가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을 챙겼고요. 4위 전주 하스 풋살 클럽까지 총 4팀이 전국 챔피언십 진출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나란히 6골을 넣은 대전 아추의 김대현과 신동혁이 공동 MVP를 수상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슛4 건강자산 게토레이 H컵 2022 삼성생명 여자부가 열렸는데요. A클래스 풋살클럽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준우승은 완주 와일드 WFC A팀이, 3위는 FC 프리지아 A가 차지했습니다. 4위는 FS 어몽이 올랐지만 대회 도중에 부상을 이유로 기권하면서 대신 주주FC가 전국 챔피언십에 나서게 됐습니다. 9골을 넣은 A클래스 풋살클럽의 김소연이 MVP로 뽑혔습니다. 부산 예선으로 가보겠습니다. HM 풋살파크 부산 북구점에서 펼쳐졌는데요. 10월 남자부에서는 포항 지역클럽이었죠. 지친다 FS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날 창단 5주년이었거든요. 지친다 FS는 이번 대회 유일의 전승 18득점 2실점을 기록하며 퍼펙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치지 않았네요. 네, 곽재영은 총 7골로 득점왕과 MVP를 차지했고요. 지친다 FS를 비롯해서 2위 바모스, 3위 피크닉 FC와 4위 FC 유머러스는 전국 챔피언십에서 다시 자웅을 겨루게 됐습니다. 여자부에선 단 6명이 경기에 나선 FC 퀸즈가 놀라운 집중력과 조직력을 자랑하면서 부산 예선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WK 리그에서 주심을 본다고 해요. 김대욱은 MVP를 차지했습니다. 상금 100만 원을 거머쥐은 우승팀 FC 퀸즈를 비롯해 2위 아나바다 FS 그리고 3위 호연지기 탑, 4위 팀 알트는 전국 챔피언십에 나서게 됩니다. 네. 이번 대회는 풋살을 즐기고픈 아마추어들이 만들었고요.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아마추어 풋살 대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삼성생명 HNS 스포츠조선이 주최하며 파트너사로 게토레이, 롯데칠서, 후원사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디오션 리조트, 가히, 신성델타테크, 나소, 포천 인삼 영농조합, 위미더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전국 예선을 마친 H컵은 이제 29일 시흥 HM 풋살파크에서 열리는 챔피언십을 통해 남녀 풋살 전국 최강을 가리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